예,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파일에서는 교과서 미래인 교과서 106부터 107페이지에 있는 생물 분류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생물 분류의 체계, 여기는 이제부터 조금 더 어려운 학문적인 내용이 들어와요. 학문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생물 분류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무엇이다, 맨 마지막 단계 종까지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 교과서의 도입 영상 보도록 할게요. 이 많은 생물 사진 파일을 어떻게 정리하지? 아주 간단해. 일단 생물 폴더를 만들고 생물 폴더 안에 식물, 동물 등의 폴더를 만든 후 각각의 폴더에 속하는 생물 사진 파일을 넣으면 돼.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분류해야 할까? 예, 정말 똑똑하게 생물들을 분리해서 사진을 각 폴더에 집어넣는다라는 방법으로 소개를 했어요. 실제로 생물들은 이렇게 분류를 해요. 예. 먼저 이러한 분류로 생물이다, 동물이다, 균류다 나눌 수 있는 과학적 기준을 과학자들이 나누었겠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양한 종류의 생물 사진 파일을 폴더로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구별한다. 생물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여러 단계의 생물 분류 체계 중에서 가장 분류 체계가 작은 것이 종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종이라고 합니다. 종. 종이 무엇일까? 예. 그 종이 무엇일까는 해보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잠시 뒤에 할 것이고요. 먼저 여기 폴더 얘기부터 볼게요. 단계적으로 분류한다.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의 개인 소유 타블렛이에요. 먼저 제 개인 소유 타블렛에 탐색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탐색기 내장 메모리 살펴볼게요. 메모리. 선생님 메모리는 여러 가지 폴더들이 쭉 있어요. 이 폴더들 중에서 사진은 요 폴더 안에 들어있고요. 사진들이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데 잘 보시면 카메라, 제 타블렛에 카메라 찍은 것은 요 카메라 앱에 들어있고요. 카메라 폴더에 들어있고요. 스크린샷, 제가 잠깐 정지를 시켜서 저장시킨 사진들 있고요. 스크린 레코딩, 지금처럼 작업하는 파일들은 여기 있겠죠. 이처럼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딱딱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맨 마지막 파일들은 실제로 가장 맨 마지막 파일들이 존재하듯이 생물 분류를 한 것 중에서 가장 맨 마지막을 종이라고 합니다. 해보기를 잘 살펴볼게요. 해보기에 여기 있는 생물들과 여기 있는 생물들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노새예요. 노새는 아빠가 수탉나기예요. 아빠. 노새의 아빠는 수탉나기. 노새의 엄마는 암말이에요. 말이에요, 말. 말과 수탉나기가 사랑을 해서 교미를 해서 과학적으로는 교미를 해서 낳아서 임신해서 낳은 것이 노새라는 이렇게 생긴 동물이에요. 문제는 노새가 서로 노새가 길거리에서 다른 노새를 만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노새와 요 노새는 자식을 못 낳아요. 실제로 자식을 못 낳아요. 번식 능력이 없어요. 번식이 안 돼요. 그런데 오른쪽 볼게요. 볼테리어라는 강아지종이 있고요. 불독이라는 강아지종이 있죠. 실제로. 그리고 볼테리어와 불독이 서로 사이가 좋아서 교미를 해서 보스턴 테리어라는 강아지종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강아지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히는 아종이에요. 그리고 이 보스턴 테리어가 다른 보스턴 테리어와 서로 교미를 해서 자식이 태어나요. 이때 자식이 태어날 때 이렇게 교미를 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상태를 종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의 과학적 표현으로 살펴본 것이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까요? 종은 자연 상태에서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 번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로 먼저 종이 아닌 예죠. 종이 아닌 예로 숫사자와 암호랑이가 교미를 해서 라이거가 태어났는데 이 라이거는 번식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라이거는 종이 아니에요. 사자와 사자가 교미해서 사자가 태어나니까 사자는 종이에요. 호랑이와 호랑이가 교미해서 호랑이가 태어나니까 호랑이도 종이에요. 근데 라이거와 라이거가 교미해서 라이거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이거는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의 특징, 가장 중요한 거죠. 종의 특징, 번식 능력이 있는 자연 상태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된다가 바로 가장 중요한 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들을 가지고 모을 거예요. 비슷한 특징들이 있는 생물들로 모을 거예요. 생물 분류를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호랑이라는 종을 살펴보는 거예요. 호랑이와 호랑이가 교미돼서 호랑이가 태어나니까 호랑이는 종이에요. 그런데 호랑이와 조금 더 비슷한데 사자가 존재하죠. 사자란 종도 있어요. 호랑이란 종도 있어요. 그래서 사자속이에요. 속은 두 종 혹은 세 종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이 특징보다 조금 더 넓은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과예요. 고양이과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호랑이도 고양이와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과보다 좀 더 넓은 무리가 목이에요. 그래서 곰목이 되겠네요. 호랑이는 곰목이다. 강 있어요. 강. 강에 사람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사람강이 아니라 포유강이에요. 포유강. 포유강이에요. 그리고 문이 바로 개구리가 들어갔다고 개구리 문이 아니에요. 개구리 문이 아니라 척삭동물 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척추가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개에 잠자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잠자리개가 아니라 동물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종, 속, 과, 목, 강문, 개라는 분류 체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분류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가 종부터 시작해서 속,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나누어지고 가장 작은 것이 종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개는 5가지 개가 있어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내용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의 개념, 가장 중요한 거죠. 종의 개념은 무엇일까? 종의 개념은 바로 분류할 때 가장 작은 단계이면서 종은 자연 상태에서 짝지를 통해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가 있어야 종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 뭘까요?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아종이라고 해요. 종 밑에 있어요. 종까지는 과학적으로 번식 능력이 있는 거고 아종들은 번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편의상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람도 아종이 있을까요? 굳이 만들면 사실 정확히는 아니고요. 굳이 만들면 사람들도 분류할 수가 있죠.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우리가 국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갔는데 정말 마음에 맞고 참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그 이성 친구와 결혼했는데 백인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또 굳이 백인과 흑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족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서로
같은 사람인데 자식이 태어나지 않을까요? 정상적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면 자식이 태어나서 그 자식도 자기 대를 이어서 쭉쭉 대를 이을 수가 있죠. 아이들이 태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아종이라고 해요. 개도 다양한 아종들이 존재하죠. 여기 꼭 이런 불독만 있는 게 아니라 진돗개도, 그다음에 일본개인 여러 가지 일본개도, 아니면 세퍼트도, 여러 가지 개들도 다 아종이에요. 그래서 개들끼리는 서로 다양한 개들끼리 교미를 해서 다양한 아종들이 생겨나죠. 아종이란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생물 분리하기는 종속, 과목, 강문계라는 것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작은 단계에 속하는 두 종일수록 공통점이 더 많으면 더 깊은 관계에 있다. 다음에 가까운 관계에 있다. 여기는 가까우니 더 좋은 말이 되겠죠. 고양이, 호랑이와 서로 속이 다르지만 사자와 같은 속이다. 호랑이는 고양이보다 사자와 더 가까운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고양이보다 사자와 더 가까운 관계가 있다. 그래서 속은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생물을 분리하는 가장 작은 단계가 바로 종이죠. 최종 단계입니다. 같은 종끼리 생물끼는 똑같은 생물이다 라고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태어난 자손은 번식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번식력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생물 무리가 바로 종이 되겠죠. 그래서 라이거는 다른 종이다 라고 되는 게 아니라 라이거는 종이 아니다예요. 다른 종이 아니라 종이 아니다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라이거를 종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은 아니에요. 빈칸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옳은 것을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이 가장 최종 이렇게 되겠죠. 외워서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파일은 이걸로 끝냈고요. 이번 파일에도 학습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온라인 클래스에 다음에 학습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습지 설명을 꼭 듣고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학습지 설명은 바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을 꼭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글씨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하는 거냐? 선생님이 학습지에 종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종의 이름을 적어놨으니까 이 종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종과 비슷한 속의 이름을 찾고, 두 이름을 적었으면 과의 과도 찾고, 목도 찾고, 강도 찾고, 대표 생물들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는 게 이 칸들 다 채우는 거예요. 물론 다 똑같은 이름 들어가고 그 다음 이름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이러한 대표 생물들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대표 생물들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주면, 구글 검색에서 여러분들은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이라는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이라는 여기 국립생물자원관 요 인터넷 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검색이 있죠. 검색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민들레를 찾아볼게요. 민들레를 찾아서
그러면 민들레 생물종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제가 민들레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민들레를 들어갈 거예요. 생물종이 나오는데 이러한 생물종에 보시면 우리가 배운 분류체계가 보이네요. 분류체계가 보이니까 분류체계를 찾아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예. 종속과목 과목기가 보이네요. 예. 개는 식물개예요. 그 다음에 문 보이죠? 강 보이죠? 목 보이죠? 과목 보이죠? 속 보이죠? 그리고 민들레랑 같은 종을 표현해놨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을지 여기 대표적인 생물들이 적혀 있으니까 예. 학습지를 보고 이렇게 분류 체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찾아보는 사이트는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검색해서 들어가시고 검색을 이용하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이처럼 다음 학습지에서는 이 표에 글자만 그림 안 그리셔도 돼요. 생물종으로 하시는 것이 다음 학습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2주간의 온라인 학습을 마칠 거예요. 영상, 교과서, 소단원 3개 나갔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 3개, 얘는 따로 1시간씩 학습지를 하는 거고, 이번 학습지는 스스로 찾아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파일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